조지아 산골 마을에서 자란 가난한 소녀가 한국 드라마 DVD 한 장으로 시작해서 결국 한국의 K 콘텐츠 작곡가가 완전히 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던 조지아, 북부 산골 출신 27살 리카가 언어도 통하지 않는 한국에서 꿈을 이루기까지의 감동적인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너무 멀고 현실적이지 않아. 차라리 가까운 유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국행을 고집했던 리카. 결국 운명처럼 찾아온 문화센터, 인턴 기회를 계기로 생애 첫 해외여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한국 땅을 밟은 리카가 단 몇 주 만에 보여준 음악적 재능은 현지 사람들도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것이었다고 해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한국 사람들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단순히 외국인 인턴으로만 여겨졌던 조지아 소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고 한국 전체를 감동시킨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리카의 놀라운 음악 여정을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단 하나의 물건이 모든 걸 바꿔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그런 물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막도 없는 한국 드라마 DVD였죠. 그 작은 디스크 하나가 어떻게 조지아 산골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리카입니다. 27살이고 조지아라는 나라 북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조지아가 어디인지 잘 모르실 텐데 러시아 바로 아래쪽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산이 많고 포도주가 유명한 곳이죠. 우리 마을은 정말 작아서 집이 30채도 안 되고 가장 가까운 큰 도시까지 가려면 구불구불한 산길을 2시간이나 달려야 해요. 겨울이면 눈 때문에 길이 완전히 막혀서 며칠씩 고립되기도 하죠. 그런 외진 곳에서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마을 근처 구리 광산에서 일하시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날 밤, 어머니가 저를 꼭 안고 울던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마을 사람들 집을 다니며 청소나 빨래를 해드리고 몸이 불편한 할머니들을 돌보는 간병인 일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들이 모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무거운 빨래를 들고 나르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부축하다 보니 어머니의 몸도 점점 상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코디언 연주였습니다. 어머니의 아코디언 소리는 정말 마법 같았어요. 슬플 때는 마음을 달래주고 기쁠 때는 더욱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리였죠. 마을에서 결혼식이나 작은 축제가 있을 때면 사람들이 어머니를 꼭 불렀어요. 리카 어머니, 아코디언 좀 가져와 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면 어머니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때만큼은 힘든 일상을 잊고 정말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옆에 앉아서 아코디언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쁜 소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점점 그 소리들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쁨, 슬픔, 그리움, 희망. 모든 감정이 음악 속에 담겨 있었거든요. 7살 때 일이었습니다. 마을 축제에서. 어머니가 아코디언을 연주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제가 나서서 손뼉을 치며 리듬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치는 박자가 음악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박수를 쳤던 기억이 나요. 어머, 저 아이 봐. 음악을 타고났나 봐. 리카가 진짜 재능이 있는구나. 그때부터 어머니는 제게 음악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악기를 살 형편은 안 됐지만 마을 학교에 있는 낡은 피아노를 가끔 연주해 볼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교실 문을 열어두시면 저는 그 피아노 앞에 앉아서 어머니의 아코디언 소리를 따라하곤 했어요. 놀라운 건 제가 악보를 읽을 줄 모르는데도 소리만 들으면 그대로 연주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아코디언으로 연주하시는 조지아 민요를 피아노로 그대로 따라 칠 수 있었죠. 선생님은 이걸 보시고 정말 신기해하셨습니다. 리카는 음악의 언어를 아는 아이야. 이건 정말 특별한 재능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가 14살이 되던 해 어머니의 몸이 점점 안 좋아지셨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힘든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무릎과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간병인 일을 하면서 몸이 많이 상하셨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부축하고 무거운 것들을 들고 나르다 보니 어머니도 점점 거동이 불편해지셨어요. 병원에 가려면 도시까지 가야 하는데 그럴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돌보느라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죠. 그래도 음악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실 때면 조용히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마음을 달랬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에 정말 큰 변화가 생긴 건 제가 15살 때였습니다. 그해 겨울, 외국에서 온 구호단체가 우리 마을에 음식과 생필품을 나눠주러 왔어요. 모든 가정에 쌀과 통조림, 담요 같은 것들이 담긴 상자를 주었죠. 이웃집 할머니가 받은 상자 안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어요.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있는 반짝이는 둥근 판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DVD였어요. 할머니는 그게 뭔지 모르셔서 저에게 주셨죠. 니카야, 이게 뭔지 아니? 나는 모르겠어서 너 줄게. DVD에는 알 수 없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한국어였어요. 예쁜 여자 배우와 잘생긴 남자 배우 사진이 있어서 드라마인 것 같았습니다. 마을 학교 선생님 집에 DVD 플레이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께 부탁해서 그 DVD를 틀어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똑같았거든요. 사랑하고, 아파하고, 웃고, 우는 모습이 우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드라마의 음악이었습니다. 배경에 깔리는 피아노 선율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슬픈 장면에서는 마음이 찡해지는 음악이, 행복한 장면에서는 가슴이 설레는 음악이 흘러나왔죠. 자막이 없어서 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음악만으로도 이야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인공 남녀가 처음 만나는 장면의 피아노 선율은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애절한 그 멜로디를 들으며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생겼어요. 나도 언젠가는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싶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그 드라마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신나게 떠드는 모습을 보시며 웃으셨죠. 니카야, 음악은 정말 세계 공통 언어구나. 말이 안 통해도 마음은 통하는 거야. 그때부터 저는 선생님께 부탁해서 그 드라마를 계속 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도 넘게 봤을 거예요. 볼 때마다 새로운 감정을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그 음악들을 피아노로 연주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점점 비슷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드라마의 주제곡을 연주할 때면 마치 제가 그 화면 속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꿈의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더 안 좋아지셨거든요. 간병인 일을 계속 하시느라 허리와 무릎이 심하게 아프셨어요. 어떤 날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죠. 저는 어머니를 돌보느라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실 때면 조용히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그 아름다운 음악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꿈을 키웠거든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현실도 견딜 수 있었어요. 겨울 저녁, 난로 앞에서 어머니와 함께 그 드라마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정말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 그때는 꿈만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작은 DVD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심어준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 제가 27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간병인 일을 오래 하시면서 허리 디스크가 생기셨고 무릎 관절도 많이 상하셨거든요. 이제는 거동이 정말 불편해지셔서 저 혼자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제한적이었어요. 가끔 도시로 나가서 청소 일을 하거나 농장에서 포도 따는 일을 했죠. 하루 종일 일해도 받는 돈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한국 드라마와 아름다운 음악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운명을 바꿀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학교에 유럽연합 지원으로 컴퓨터실이 생긴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리카야, 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 컴퓨터로 뭔가 재미있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처음으로 인터넷이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 느리고 자주 끊어지는 인터넷이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문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외국인 여성의 한국 정착기를 담은 유튜브 영상이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젊은 여성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여성이 처음에는 한국어를 전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창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영상을 찾아보던 중에 정말 운명 같은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한 문화센터에서 외국인 인턴을 모집한다는 거였어요. 음악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적혀 있었죠. 제 심장이 정말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한국어는 더더욱 모르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어머니를 두고 갈 수도 없고. 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니카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꼭 지원해보렴. 이건 내 인생의 기회야. 선생님의 도움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썼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음악을 사랑하게 된 과정,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서 음악을 배우고 싶다는 꿈까지 모든 걸 담았어요. 화상 면접에서는 그 한국 드라마 주제곡을 연주했어요. 제가 수없이 들으며 외워둔 그 멜로디를 학교 키보드로 표현했죠. 면접관분이 정말 놀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악보 없이 이렇게 연주할 수 있다니 놀랍네요. 그리고 일주일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왔습니다. 합격했다는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조금씩 돈을 모아서 제 항공료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 왔습니다. 어머니와의 작별은 정말 가슴 아팠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은 거예요. 제가 배치된 곳은 경기도 수원의 한 문화센터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건물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었죠. 첫날은 정말 어려웠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바로 이도윤이라는 한국어 강사였죠. 32살의 도윤 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었어요.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여러 가지를 소개해 주셨거든요. 리카 씨, 이건 한국 전통 차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도윤 씨가 건네주신 차를 마시며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직접 느낄 수 있었거든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언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죠. 하지만 저희 따뜻한 성품과 책임감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제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건 다들 알아봐 주셨거든요. 도윤 씨는 제게 한국 문화를 친절히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전통, 그리고 음악 이야기까지 정말 많은 걸 알려주셨죠. 몇 달이 지나자 저와 도윤 씨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특히 음악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도윤 씨도 음악을 좋아해서 저희 조지아, 민요에 정말 많은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리카 씨의 음악에는 정말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어요. 마치 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제 음악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도윤 씨가 저에게 정말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리카 씨, 문화센터에서 다문화 행사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배경음악이 필요해요. 혹시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제가 한국에서 음악을 만들 기회가 온 거였으니까요. 며칠 동안 정말 열심히 작업했어요. 조지아 민요의 아름다운 선율에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서 피아노 곡으로 편곡했죠.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조지아의 산골 바람 소리, 어머니의 아코디언 선율, 그리고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까지 모든 걸 음악에 담았어요. 그 곡에는 제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었죠. 완성된 곡을 도윤 씨께 들려드렸을 때 그분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리카 씨, 이 음악은 정말 특별해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 음악이 담긴 다문화 행사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거든요. 이 음악 너무 아름다워요. 누가 만든 음악인가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런 음악 더 들을 수 있나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조회수가 계속 올라갔죠. 도윤 씨가 신나서 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리카 씨, 사람들이 당신 음악에 대해 정말 많이 문의해요. 직접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정말 설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 음악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리카 씨의 음악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도윤 씨의 격려를 받아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로 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 작은 DVD 하나로 시작된 꿈이 이제 정말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조지아 산골 소녀가 한국에서 음악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마을 학교의 낡은 컴퓨터에서 처음 본 그 영상들처럼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영상을 만들 차례였어요. 제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 이제 한국에서 음악가가 될 것 같아요.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리카야, 정말 자랑스럽다.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네, 정말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에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2년째가 되던 해, 고국에서 정말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전화를 받은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거든요. 리카야,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도윤 씨와의 소중한 관계,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음악 활동까지 모든 게 위태로워진 거죠. 더 큰 문제는 제가 처한 상황이었어요. 마침 비자 갱신 시기와 겹친 거예요. 지금 조지아로 돌아가면 한국에 재입국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출입국 관리소에서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외국인이 비자 갱신 전에 출국하면 재입국 보장이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어머니를 버리고 한국에 남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국을 포기할 수도 없었거든요. 도윤 씨에게 이 상황을 털어놨을 때 그분은 정말 놀라셨어요. 하지만 곧바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셨죠. 리카 씨, 제가 보증을 서드릴게요. 제 명의로 초청장을 써서 재입국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도윤 씨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어요. 그분에게 그런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도윤 씨, 고마워요. 하지만 안 돼요. 나는 당신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걸 정리하고 조지아로 돌아가기로 한 거죠. 어머니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짐을 싸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우 시작된 제 꿈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 정말 속상했거든요. 문화센터 사람들도 모두 아쉬워했어요. 리카 씨, 정말 가셔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어머니 없이는 제 꿈도 의미가 없었거든요. 공항에 가는 날, 도윤 씨가 저를 배웅하러 와주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도윤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리카 씨, 정말 이대로 끝낼 건가요? 도윤 씨, 저는 어머니를 돌봐야 해요. 이해해 주세요. 그때 도윤 씨가 정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가겠어요. 뭐라고요? 내 인생의 짐은 당신이 없는 삶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웠거든요. 도윤 씨가 저 때문에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도윤 씨, 안 돼요. 조지아는 한국과 너무 달라요. 당신이 적응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도윤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리카 씨,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돌보는 일도 함께 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희는 함께 조지아로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도윤 씨가 말했어요. 리카 씨, 조지아에서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조지아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돌아온 걸 보시고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리카야, 내 딸이 돌아왔구나. 도윤 씨를 소개해드렸을 때 어머니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도윤 씨예요. 어머니는 도윤 씨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마워요. 내 딸을 사랑해 주셔서. 도윤 씨는 정말 놀라운 분이었어요. 조지아에 와서. 오히려 먼저 나서서 우리 집을 수리해 주시고 어머니 병원비도 함께 부담해 주셨어요. 우리 집은 정말 낡았거든요. 지붕이 새고 벽에 금이 가 있었는데 도윤 씨가 직접 공사업체를 불러서 모든 걸 고쳐주었습니다. 리카 씨.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요. 동네 사람들도 정말 놀라워했어요. 텔레비전과 유튜브에서 보던 리카가 돌아온 것도 신기했는데 한국 남자까지 데리고 왔으니 말이에요. 리카가 한국에서 큰 성공을 했나 봐. 저 한국 남자 정말 착해 보이네. 도윤 씨는 조지아에서 제 음악과 상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꿈을 키워왔는지 직접 보게 된 거죠. 어느 날 저녁, 도윤 씨가 제게 말했어요. 리카 씨, 이제 알겠어요. 당신의 음악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말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가 음악 속에 담겨 있었군요. 시간이 지나 점점 어머니의 상태도 좋아지셨습니다. 도윤 씨가 정성껏 돌봐드리고 좋은 약도 구해다 드리니까 기력을 많이 회복하셨거든요. 리카야, 이 사람과 결혼해라. 이런 좋은 사람 또 어디서 만나겠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조지아에서 지낸 석 달 동안 저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도윤 씨는 점점 조지아의 아름다운 자연에도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신 후 도윤 씨가 저에게 제안했어요. 리카 씨, 조지아를 제대로 구경해보고 싶어요. 당신이 자란 이 아름다운 곳을 더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데려간 곳은 마을 뒤편의 포도밭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초록색 포도나무들 사이로 오솔길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거든요. 가을 햇살이 포도송이들을 비추니까 마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와, 정말 장관이네요. 도윤 씨가 포도송이 하나를 따서 입에 넣으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렇게 달 수가 있나요? 한국에서 먹던 포도와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햇볕과 토양이 특별해서 그래요. 조지아 포도는 당도가 정말 높거든요. 포도밭 끝에 있는 작은 언덕에 올라가니까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멀리 카프카스 산맥의 만년설이 하얗게 빛나고 아래로는 황금빛 포도밭이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리카 씨, 이런 곳에서 자랐으니까 당신 음악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겠어요. 마치 이 풍경이 선율로 바뀐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는 제가 직접 조지아 전통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흰칼리라는 만두 같은 음식이었는데 반죽을 동그랗게 빚어서 안에 양고기와 향신료를 넣고 쪄내는 거예요. 리카 씨,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너무 크네요. 조심해요. 안에 뜨거운 육즙이 가득해서 먼저 위쪽을 조금 뜯어서 후 불어가며 육즙을 마셔야 해요. 도윤 씨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드시더니 욕심이 났는지 큰 입으로 베어 무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 뜨거워 하시면서 뛰어오르셨어요. 육즙이 입안을 데인 거죠. 물. 제가 차가운 물을 가져다 드리니까 벌컥벌컥 마시시는 모습이 너무 웃겨서 저도 모르게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리카 씨는 왜 웃어요? 정말 뜨거웠다고요. 미안해요. 그런데 조지아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그래요. 흰칼리는 인내의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을 할아버지가 특별히 가져다 주신 조지아 와인을 함께 마셨어요. 크베블이라는 커다란 항아리를 땅에 묻어서 발효시킨 전통 와인이었거든요. 도윤 씨가 한 모금 마시더니 정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와인이 맞나요? 한국에서 마신 와인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뭔가 땅의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조지아 와인은 포도와 함께 포도 껍질과 줄기까지 모두 발효시켜서 그런 독특한 맛이 나는 거예요.
8,000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도윤 씨는 와인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감탄을 연발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리카 씨, 이제 알겠어요. 당신의 음악에 왜 그런 깊이가 있는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당신 안에 녹아 있었구나. 도윤 씨는 조지아의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의 순박함에 매료되셨어요. 그리고 석 달 후, 저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죠. 이번에는 약혼자로서, 그리고 새로운 꿈을 안고 말이에요. 어머니도 많이 좋아지셨고, 이웃들이 돌봐드리기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성공하면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올 계획도 세웠어요. 리카야, 한국에 가서 내 꿈을 이뤄라. 엄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어머니의 축복을 받고 저희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리카 씨,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더 큰 꿈을 이뤄봐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모든 시련이 더 큰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조지아에서의 석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족을 돌보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음악가 리카로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됐어요. 석 달 후, 저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죠. 이번에는 약혼자로서, 그리고 새로운 꿈을 안고 말입니다. 어머니도 많이 좋아지셨고, 이웃들이 돌봐드리기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성공하면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올 계획도 세웠어요. 리카야, 한국에 가서 내 꿈을 이뤄라. 엄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어머니의 축복을 받고 저희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국에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번엔 도윤 씨의 약혼자로, 그리고 K문화 콘텐츠 작곡가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제일 먼저 한 일은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거였어요. 조지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첫 번째 영상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조지아에서 녹음한 어머니의 아코디언 연주와 제 피아노 연주를 합쳐서 만든 곡이었어요. 제목은 두 개의 고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곡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곡에는 제 고향 조지아와 제 꿈의 나라 한국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거든요. 영상을 올리고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었어요. 댓글들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져요. 리카님의 음악에는 정말 특별한 힘이 있어요.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조지아가 어디인지 몰랐는데 이 음악을 듣고 나니까 꼭 가보고 싶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더욱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바로 한국 민요를 피아노로 편곡하는 영상이었거든요. 아리랑을 조지아, 민요 스타일로 편곡한 버전은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대표 민요인 아리랑을 제 방식으로 편곡해봤어요. 조지아 민요의 선율과 한국 민요가 만나면 어떤 마법이 일어날까요? 그 영상은 이틀 만에 100만 회를 넘겼어요. K-팝 팬들뿐만 아니라 국악을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외국인들까지 모두 좋아해 주셨습니다. 이런 해석은 처음 봐요. 전통 국악이 이렇게 현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니. 외국인이 우리 민요를 이렇게 아름답게 편곡해 주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더 놀라운 건 구독자들이 개인적인 사연을 보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팬들의 사연으로 짧은 곡을 만들어주는 코너였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20살 대학생의 사연이 왔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너무 슬픈데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꽃이 피는 봄이라는 노래를 들으며 위로받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사연을 바탕으로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3분짜리 곡을 만들었습니다. 꽃이 피는 봄의 멜로디에 제 스타일을 더해서 편곡한 거였죠. 영상을 본 그 대학생이 댓글을 남겼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리카님, 정말 고마워요. 이 음악을 들으니까 할머니가 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도 하늘에서 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시고 계실 거예요. 또 다른 사연도 기억에 남아요. 30대 직장인 남성이 보낸 건데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음악을 들으며 위로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분을 위해 희망의 선율이라는 곡을 만들어드렸는데 그 영상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구독자 수도 놀라운 속도로 늘어났어요. 6개월 만에 10만 명을 넘어서더니 1년 후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숫자에 도달했습니다. 20만 명을 넘어선 거예요. 20만 명 돌파 기념 영상에서는 정말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조지아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과 함께 제가 어떻게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죠. 여러분, 저는 조지아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평범한 소녀였어요. 하지만 한 장의 DVD와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영상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3일 만에 500만 회를 넘겼고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유명한 음반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음악으로 디지털 앨범을 내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리카 씨, 당신의 음악에는 정말 특별한 힘이 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보편적인 감동이 있거든요. K컬처와 조지아 전통이 만나는 지점이 정말 독창적이에요. 음반회사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꿈만 같았어요. 조지아 산골 소녀가 한국에서 정식 앨범을 내게 되다니요. 첫 번째 디지털 앨범 제목은 언어를 넘어서였어요. 총 8곡이 담겨 있었는데 한국 민요 편곡 4곡과 제가 직접 작곡한 오리지널 4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앨범이 나오고 나서는 정말 바쁜 나날이 시작됐어요. 강연 요청과 다문화 교류 행사 초청이 쏟아졌거든요. 한 달에 3-4번씩은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는데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왔어요. 강의실이 꽉 찰 정도였습니다. 음악은 정말 언어를 초월한다는 걸 느꼈어요. 말은 몰라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리카 씨를 보면서 저도 제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에서 온 분이 우리 전통음악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저도 우리 문화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학생들의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정말 안정이 됐어요. 유튜브 광고 수익과 음원 판매, 그리고 공연료와 강연료를 합치면 한 달에 4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거든요. 서울에서는 평범한 1인 창작자 수준이었지만 조지아에서는 한 달 수입으로 집 한 채를 짓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매달 고향에 돈을 보내서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었고 쓰러져 가던 우리 집도 완전히 새로 고쳤어요. 지붕을 새로 올리고 벽을 다시 칠하고 난방 시설까지 넣어드렸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을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어릴 적 제가 DVD를 빌려보던 그 학교에 제가 받은 유튜브 실버 버튼이 커다란 액자에 넣어져서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을의 자랑, 리카의 유튜브 실버 버튼이라고 적힌 명패까지 달려 있었어요. 그 사진을 봤을 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저희는 정식으로 약혼을 했고 결혼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의 가족들도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리카 씨 덕분에 우리 도윤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훨씬 밝아지고 행복해 보이고 뭔가 꿈이 생긴 것 같아요. 도윤 씨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작년에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올 수 있게 된 때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는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리카야,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며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힘든 일들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 신부가 아닌 음악가 리카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 정체성을 온전히 인정받으면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조지아에서 온 외국인이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로 봐주시거든요. 최근에는 조지아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가 만든 음악이 조지아 문화 홍보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공식적인 문화 교류 사업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말은 몰라도 음악은 마음을 통하게 했어요. 한국은 제게 가족을, 사랑을, 그리고 꿈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젠 누군가의 꿈이 되고 싶어요. 이것이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그 작은 DVD 하나로 시작된 꿈이 이렇게 큰 현실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조지아 산골 소녀에서 한국의 음악가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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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